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지금 오랜만이죠? 그동안 사건 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이미 대선이 사전 선거까지 진행이 됐죠.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셨나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비밀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하는 건 비밀로 하고 6월 3일 마지막 본투표, 사전투표 안 하셨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섬찟하죠. 대선 후보 마지막 3차 토론이 있었는데요. 다 보셨나요? 저는 끝까지 봤는데 이준석 후보가 소위 젓가락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풍자 만화 보이십니까? 선생님 동원과라고 욕했어요. 실세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지? 너는 입안에서 제명이야! 이러는데 사실 풍자 만화죠? 그 만화 웃기려고 한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토론 못 보신 분이 있을 테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예전에 성적으로 곤란한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봐도 될 텐데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봤죠.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넣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해버렸는데요. 내용을 몰랐던 시청자들에게는 혐오감을 또 어린 시청자들에게는 충격을 주었다는 반응이 컸습니다. 대선 투표는 연령이 낮아졌더라도 19세들이 하는 거죠. 하지만 TV 토론에는 19세부터 관람이 가능한 청소년 관람블러가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만화에서 봤듯이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그걸 잘못한 걸 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는 반응도 있죠.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벌써 3차례나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 이슈가 주말까지 왔고 제가 주말에는 좀 일하다가 유튜브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지금 찍어서 올립니다. PD는 제게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조회수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권했는데 우리 문종탁TV 구독자분들은 수준이 있으시니까 알아서 원본을 찾아서 보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또 영상물 게재 금지나 명예훼손 또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법적 쟁점 좀 정리해드리고 제가 이때까지 예측하면 다 맞았잖아요. 제목 보고 정말 궁금하실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 누가 될지 내기들도 하시던데요. 그리고 제가 후보들 개인별 또 인연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처음에는 후보자 비방이라고 한 것 같은데 후보자 비방죄로 이제 고소를 하고 형법상 모욕죄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후보 사퇴하라 뭐 이건 상투적인 거죠. 그렇다고 이준석 후보가 사퇴할 것 같진 않고 단일화도 안 하는데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아들이 본인과 관련된 일이니까 본인과 관련된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고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인데요. 고소를 하진 않았죠. 모양새가 그러니까. 저희 항상 조문을 보여드리고 시작하죠. 공직선거법 제251조입니다. 보이십니까? 제251조는 후보자 비방죄인데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법이네요. 이번에는 방송이죠. 연설 방송 뭐 신문 이렇게 나오는데 방송에서 한 일이었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도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있잖아요. 여기 본인뿐만이 아니라 직계 비속 아들이죠. 이 경우 이 비방한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형사처벌의 조항이 있네요. 하지만 후보자 비방죄는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낙태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헌법 불합치된 거 모르던 변호사님한테 제가 댓글로 달아드렸고 고맙다고 연락도 오셨던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십니까? 2023 헌바 78 결정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비방금지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비방하고 서로 막 이러면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 공정도 이상하게 되겠죠. 하지만 허위사실에 해당되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면 됩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추직 파기 환송된 이 죄명이었죠. 허위가 아닌 사실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끼리 스스로 반복하면 되는 거고 유권자들은 또 그런 것을 듣고서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도 말 못하면 어떻게 선거운동하고 어떻게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합니까? 그리고 비방금지 조항 여기 단서 조항 있죠. 이거는 명예훼손에도 들어가는데 사실 적시에 보이십니까? 단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소추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형사상 소추, 기소될 위험도 있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 유축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위헌이 됐고 사실 뭐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거의 적용될 일이 없겠습니다. 다만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겠죠. 제2항이니까요. 예전에 제1항은 당선할 목적이었으니까 후보자 자신이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 이건 상대방이 하는 거겠죠. 못하게 끌어내려야 되니까. 후보자 직계 비속에 대한 것도 허위사실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게 처벌되죠. 이재명 후보도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받고 있었다고 했죠. 이준석 후보를 또 이걸로 고발하는 거는 참 아이러니컬하네요. 그러면 이게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가려봐야 되겠죠. 그러면 원글이 뭐고 이준석 후보가 옮긴 글이 뭔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원글에는 뭐 이건 법률적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도 구멍이라고 나옵니다. 요도는 비뇨기 쪽이라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을 봤는데 성기는 생식기고 요도는 비뇨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도가 성기가 아닌데 성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인가? 또 이 선생님은 뭐 요도에 젓가락을 놓고 이런 거는 생식기에 관한 게 아니라 성폭행은 아니고 뭐 비뇨기 폭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데 여러분 여성의 젖가슴을 만진다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나 성범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법률
지지율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의사 선생님의 말은 약간 시니컬한 조크 정도로 보이고, 다만 이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문헌 계시죠. 그래서 뭐 기사 인용하면서 칼이나 사진도 나왔던데 보이십니까? 이것도 빨간색 옷 입고 했다고. 기호 2번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서 내렸대는데요. 제가 오늘 뭐 파란색 옷 입어가지고 뭐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연세대학교 나왔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인데요. 그리고 제 퍼스널 컬러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잘 맞나요? 이게 좀 린넨 마로 해서 좀 심하게 입어봤는데요. 특정한 지지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한 전시는 이미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거기 공소장에도 적시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 안 했다를 갖고 안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했어요 이런 얘기는 못할 겁니다.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또 고소고발을 하면 무고죄로 되치기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허위냐 사실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전 국민이 보는 TV에서 굳이 여성 성기 젓가락 그런 혐오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모르겠는데 또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봤죠. 권영국 후보님과도 제가 옛날 시보라고 불러주시면서 재판까지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는 개인사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권영국 후보님한테 그런 질문을 물고 해서 사람들이 쇼킹에 빠졌는데 정치가 여섯 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품격도 있어야겠죠. 그 변에서는 좀 아쉽다고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1, 2차 토론까지 굉장히 잘해서 토론 잘한다, 똑똑하다 이미지가 있었는데 3차에서 조금 품격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나 제3자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뭐 이준석 후보가 법적으로 TV 토론의 과정에서 한 게 허위냐 사실이냐 가려봐야겠지만 법적으로 막 처벌되고 이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낮아 보입니다. 자, 법적 쟁점 이 정도 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준석 젓가락 발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후보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예측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네거티브를 하든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네거티브를 하든 이번 선거는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될 것입니다. 뭐 희망과 예측을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특정 이재명 후보를 막 지지한다 이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예측입니다. 전문가라는 분들도 진영 논리에 빠지면은 본질을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MBTI에서 보통 S들이 좀 지역에 집중해서 이런 젓가락 바라만 이렇게 집중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제가 N이잖아요. 큰 그림을 보면 이번 대선 왜 하는 겁니까?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은 좀 조용히 계시고 전 그때 탄핵 인용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맞췄죠. 이재명 후보가 옛날 뭐 형수한테 쌍욕한 걸 들어보면 더 가관이죠. 그리고 뭐 아들은 또 이번에 음란 문헌 올려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전과도 나왔죠. 뭐 부인분도 뭐 법인카드 이용 뭐 이런 걸 해서 150만 원인가요? 벌금을 받은 거 나왔습니다. 누구 말대로 뭐 전과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게 중요할까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호텔 경제학을 얘기했건 뭐 가족들이 뭐 이런 음란한 글을 올렸건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형수한테 쌍욕을 했건 진영이 아닌 중도 국민들의 눈에 이번 선거는 윤석열이 국회에 군을 파견하고 그 국가범죄죠. 병력 투입하면서 국헌 물러나게 하고 그래서 탄핵당해서 파면당해서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했죠. 하지만 유권자들도 표로 심판하고 싶죠. 이번 선거의 본질은 심판입니다. 국민의힘 송파병의 위원장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구속돼 있으면 오히려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무슨 부정선거 영화보러 다니고 원래 깜빵에서 반성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대면 국민들이 더 심판하고 싶겠죠? 변호사 중에서도 뭐 개몽령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좀 부끄러운 걸 아셔야겠죠. 한동훈도 윤석열 뭐 전 대통령이 싫겠죠. 그렇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잘못해서 벌어진 선거기 때문에 윤석열을 좀 끊고 가야 그나마 승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윤과 절연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번에는 어쨌든 단일화돼도 이런 심판의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준석 후보가 사전투표를 해서 표를 나눠 가져왔죠. 국민의힘 경선 불복한다고 새벽에 모집해서 한덕수 데리고 소위 난리를 쳤죠. 국민들 눈에 점점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 마지막 유세를 저희 동네 예전에 송파 쪽에서 하셨습니다. 마천동에서 해장국 먹고 거의 선거운동 끝날 때 저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진솔하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털털하신 분이고 굉장히 청명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인물 선거가 아니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사실 토론을 잘 못했죠. 그래도 말이 잘하고 말이 좀 못하고 이것이 대통령 능력을 가르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지사도 잘 하셨고 청렴하셨고 또 이재명 후보가 뭐 인권 변호사라는데 저는 인권 변호사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문수는 누가 봐도 노동운동하고 인권을 싸웠던 분이죠. 김문수 후보가 뛰어나지만 안타깝게도 인물 선거가 아니라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됩니다. 윤석열과 그 소위 친윤 따까리들 때문에 망해서 지금 하는 선거인데 그중에서 정치 그만두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죠. 윤석열을 만든 게 또 문재인 조국 추미애였으니까 상대가 잘못해야지 이기는 이런 선거. 저도 투표하기 싫었는데 사전 투표했습니다. 여러분들 6월 3일 꼭 투표하시고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극우 유튜버들 어그로 끌던 사람들은 깜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체 정화도 될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제가 정리해드렸듯이 이준석 후보 발언 적절치 못했죠? 하지만 본인이 잘못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후보의 아들이 잘못한 거를 옮기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풍자 많아도 보시고, 다만 그 표현이 좀 저급하고 꾸세가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뭐 유치원생도 같이 볼 수 있는 프로였기 때문에 말은 좀 품격을 지켰던 게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이준석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 비방죄 위험된 것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어디 가서 문정사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법률 지식을 뿜뿜 뽐내기 바랍니다. 자, 대선 18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탄핵 영상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다고 대한민국 망하진 않으니까요. 반대로 또 김문수 후보가 기적적으로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으니까 꼭 진영에서만 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파란색 옷, 제가 파란색의 퍼스널 컬러 입었지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니는 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조회수 좋으면 힘든 와중에 영상 찍고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6월 3일 대선 끝나고 새로운 대선민구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